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구루미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등드름, 숨드름, 닭살, 잉그로운 헤어까지 바디케어 두 번째 영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제 바디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잖아요. 평소 저는 바디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지금 영상 같은 날 바로 찍는 건데 그래도 2부 영상이라고 옷을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위에 것만. 그래서 1부에서 보였던 이 뾰루지가 지금도 계속 있지요. 일단 등드름, 숨드름, 잉그러운 헤어, 닭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각질 제거가 관건이다. 제대로 된 각질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각질 제거 후에 보습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완화하기 위한 각질 제거 방법과 보습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그 닭살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좁쌀 여드름인가요?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것도 같고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와 있어요. 막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정확히 이게 모낭각화증이라고 피부를 봤을 때 오톨도톨 살이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각질이 계속 쌓이면서 이 안에 그러니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로 닭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막 그게 답답하다고 잡아 뜯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염증이나 뭐 색소 침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은 뭐 한 번에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한 번에 없앤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각질을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닭살을 완화하고 새로 생기는 거는 이제 올라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등드름, 숨드름이라는 것도 사실 몸에 생기는 여드름인 거잖아요. 얼굴이랑 비슷해요. 몸에도 모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공 안에서 뭐 덥거나 뭐 여러 가지 열이 나거나 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겉에서 각질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뭉치는 거예요, 염증으로. 근데 더 최악인 건 얼굴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막 흉질까봐 잘 안 짜는데 몸은 왜 이렇게 팍팍 짜세요. 근데 바디 피부가 얼굴 피부보다 재생력이 더 떨어져서 잘못 짜면 얼굴 쪽보다 더 흉지고 색소 침착도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등드름, 숨드름도 결국 각질 관리가 관건. 그리고 또 하나 잉그로운 헤어. 왜 우리 제모 깔끔하게 했는데 시간 지나서 닭살처럼 튀어나와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털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털이 안에서 이제 깎여 있다가 위로 자라 나와야 되는데 자라 나오기 전에 그 위에 또 불필요한 각질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닭살처럼 돼버리는 거죠. 또 보기 싫다고 막 쪽집게로 잡아 뜯고 안에 털을 또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염증이 생기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사실 각질 제거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 피부마다 맞는 각질 제거 방법이 좀 다른 게 뭐 남자 여자 다르고 뭐 여자 중에서도 어떤 분은 피부가 좀 두텁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얇아서 너무너무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수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바디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저만의 그러니까 3단 각질 제거 관리법을 보여드렸는데 타월 거품, 설탕 마사지, 토너 패드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각질 제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보습. 이 네 가지 문제점에서 보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바엔 각질 제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각질 제거로 인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지량이 오히려 늘고 각질도 더 두터워질 수 있어요. 물론 막 리치한 걸로 무리하게 보습을 주란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성분으로 제가 보습을 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하는 이제 팜슈가 마사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각질 제거에도 좋고 보습을 동시에 줘서 참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뭐 등드름이나 숨드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막 터져서 진물이 나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외부의 세균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팜슈가 마사지뿐 아니라 어떠한 스크럽이나 필링제도 그 부분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좀 피해서 살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 이제 샤워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샴푸에 잔여물이 남는 경우 몸에 없던 등드름이나 숨드름도 생기고 심지어 있는 트러블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샴푸를 먼저 하고 바디 샴푸의 순서로 해요. 여자들은 트리트먼트 바른 걸 오래 두느라고 요걸 헹구는 걸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트리트먼트의 잔여물도 몸에 남을 수 있어요. 물로만 헹구면. 바디 샴푸는 가급적 맨 마지막에. 물론 바디 샴푸 잔여물 역시 남는 거 좋지 않답니다. 자, 샤워해서 이제 각질 제거를 제대로 했다면
나와서 보습은 3분 이내에. 일단 바디 피부는 3분이 넘어가면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은 3분 이내에 발라주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각질 제거가 특별히 더 필요한 바디일수록 바디크림 같은 보습제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각질 제거에 좋은 토너를 몸에 한번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이제 물론 제 데일리 케어에서는 이런 토너 패드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줬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루틴이고 지금처럼 이제 트러블이 심하거나 뭔가 트러블이 터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패드로 잘못해서 물리적으로 문질러 주다가는 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물론 특별히 뭐 터진 데가 없고 약간씩만 붉게 올라오고 그 위에 이제 각질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제 패드를 문질러 줘도 되지만 막 터진 데도 있고 이러면 각질 제거에 좋은 토너를 뿌려줘라. 요즘 얼굴에 쓰는 토너인데 각질,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에 좋은 토너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 3가지 토너인데 요 이름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요런 각질 토너를 그냥 미스트 통에 담아서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넓게 뿌려주세요. 뭐 닭살이 있는 부위도 마찬가지고 인그론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바르면 안 되나요? 물어보실 텐데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몸은 얼굴이랑 다르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야 더 적은 양을 더 골고루 바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절에 맞는 바디 로션이나 바디 크림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지성 피부에 워낙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제가 바디 크림까지 바르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트러블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우리 왜 얼굴에 바르는 이런 스파 제품들 있죠. 뭐 요걸 만약에 이렇게 순드림이다 하면 요런 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언니 앞판은 이렇게 바른다고 치고 이렇게 등판은 어떡해요? 자, 그럴 때는 또 공병 미스트가 필요해요. 우리 약국 가면 멸균, 생리식염수 팔잖아요. 꼭 멸균이어야 돼요. 그 미스트통에 식염수를 넣고 이렇게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미스트 공병 통인데 이렇게 거꾸로 뿌려도 뿌려지는 통을 파는 걸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눈에 안 띄어요. 그거 혹시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들 밑에 댓글 좀 적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사실 수 있도록. 그런 통에다가 하면 이제 등 뿌리기가 더 편하니까. 티트리 오일도 항균, 향염 효과가 있으니까 트러블을 좀 빨리 가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쓰는 제품은 한국에서 구입이 안 돼서 그래서 순서를 샤워하고 나와서 각질 토너를 한번 뿌려줘요. 흡수한 다음에 바디 로션을 가볍게 발라주고 로션이 완벽히 흡수되면 이런 스팟 제품을 발라주거나 등 같은 데는 이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이렇게 미스트 아까 우리 만든 거 그걸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으면 몸 안에 트러블이 더 심해져요. 땀 성분이 피부에 그대로 방치되면 뭐 균이 번식되고 그 부분에 뭐 두드러기나 발진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 자고 일어났는데 좀 땀 많으신 분들 막 등 같은 데 없던 트러블 막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머리 기신 분들 이렇게 헤어 제품을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인 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여름에 등에 자꾸 그 헤어가 닿아서 특히 등드름 있는 분들 그 등드림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마에 요 앞머리 있는 부분에만 자꾸 트러블 올라오는 거랑 비슷한 경우거든요. 자, 통풍이 잘 되거나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소재의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침구류 역시 여드름균을 더 악화시키니까 특히 여름엔 더 자주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이너뷰티 잔소리 좀 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각질을 제거하고 발라서 케어를 해도 기름진 육류나 뭐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으면 트러블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채소, 과일 섭취 늘려야 이런 트러블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우리 구름이님들이 요청이 많았던 바디케어 영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갑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뾰루지가 있죠? 진짜 여기 잘 안 생기는데 어쩌다가 생겼어. 등들은 숨들은 막 잔소리해놓고 전 여기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 홍콩 출장을 갑자기 다녀오면서 사실 제가 홍콩만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과하게 모든 음식을 먹거든요. 또 제 사랑 딤섬을 거의 삼시세끼 몰아먹느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채소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바르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해도 이게 먹는 게 받쳐주질 않으면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밥 먹으러 갈까요? 절전 대사 운전을 시작합니다.